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크게 두 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를 봤을 때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해라. 그거예요.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D의 12번에서 G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D의 12번이다. 그러면 요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 그러면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항목별로 뭐를 계산하는 평균값을 이제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래요. 그리고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요 첫 번째 거 이제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해서 각각 요 기말이다, 출석이다, 과제다 해서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거를 동일한 시트 C의 14번에서 D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평균으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C의 14번부터 D의 15번이다. 그러면 C의 14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D의 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추를 만들 때 우리가 개발 도구를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요 아이콘이 이제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C의 1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D의 15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매크로의 이름을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 이름은 맞게 썼는지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위쪽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의 기록이 다 남겠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D의 12번 셀에다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D의 12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에버레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에버레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이 칸에서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중간 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가로만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중간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각각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돼요. 기록 중지를 할 때는 이 위쪽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래쪽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쪽에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를 시켰더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짜잔하고 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다 만들어 준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고 요 단추에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 단추를 이제 선택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 안에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 이제 평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다 입력했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단추에도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A 3번에서 G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A 3번이다 그러면 이제 학번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우리 도형에 사각형이 있대요.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사각형 이거를 동일한 시트 우리 F14번부터 G의 15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테두리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이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테두리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해서 우리 사각형 중에 우리 직사각형 요 첫 번째 아이콘이죠. 요 첫 번째 거 이제 직사각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해당 위치로 가서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직사각형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우리가 단추를 만들었을 때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다가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테두리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 누르면 매크로가 켜질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A의 3번부터 우리 G의 12번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테두리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테두리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두리하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까지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평균 구한 거
그 내용은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서 우리가 딜리트 키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주고, 테두리 집어넣는 것도 요 영역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테두리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그때 셀 포인터의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평균이라는 거, 요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이 쭉쭉쭉 구해지죠. 그리고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테두리라는 이 도형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이 두 개의 매크로를 다 만들고 이제 확인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낸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차트는 이제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싹 다 이제 지상을 처리했을 때 지금 이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우리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추가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차트가 작성된 거 보면 이 차트는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구매자 수만 이제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만들어진 이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하고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판매액이 지금 이곳에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계열이 차트에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그러면 판매액이라는 이 계열을 차트에다 추가시켜라, 그 얘기죠. 그러면 판매액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쭉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아래쪽을 보니까 구매자 수하고 판매액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판매액 계열은 그랬습니다. 판매액이 지금 우리 주황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열은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주황색 막대기,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거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아래쪽을 보면 계열 이름, 구매자 수라는 그 계열도 있고요.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계열들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그리고 보조축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는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할 거니까 판매 계열 중에서 이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요 위에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거를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조축에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 이렇게 이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그리고 가로축은 기본 가로로, 그리고 세로축은 기본 세로로, 그리고 보조 세로축은 보조 세로로 그렇게 이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제목을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지금처럼 판매 원별, 판매액과 구매자 수 비교하고 이렇게 차트의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리 구매자 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판매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보조 세로축은 우리 판매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세로축이 됐든 우리 보조 세로가 됐든 아니면 가로축이 됐든 이런 것들의 제목을 봤을 때 띄어쓰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글씨들만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 차트의 제목은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 띄어쓰기 해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차트 위,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우리 차트에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그때 차트 제목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커서를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판매원별 한 칸 띄고, 판매액화 한 칸 띄고, 그리고 구매자 수 한 칸 띄고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다 입력했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눌러야 지금처럼 이곳에 제목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로축에 이제 제목 집어넣자고요. 가로축이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제목 집어넣는 거죠.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기본 가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판매원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가로축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기본 세로로 해서 제목을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 선택해주고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구매자 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세로축이요. 보조 세로축은 보조 세로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축 제목에 들어가서 우리 보조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보조 세로를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생성이 되면서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판매액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로축이다 그리고 보조 세로축이다 우리 가로축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싹 다 이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계열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판매 계열이 우리 이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선 너비를 이제 3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식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때 이 표식의 크기를 10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꺾은 선형 있죠?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얘네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선의 너비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 및 선이라는 게 여기 맨 앞에 있습니다.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선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선의 너비를 3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선에서 우리 너비가 지금 2.25포인트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3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표식을 변경시킬 때는 이곳에 보게 되면 표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표식 옵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표식 옵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표식 옵션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기본 제공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거 요거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는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표식이라는 곳에 찾아와서 기본 제공 이거 클릭해주고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기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할 거 다 했으면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주 눈금선을 제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서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있죠. 이 도형 스타일에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 눈금선을 제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지상을 모두 다 이제 처리해 줬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해서 차트의 제목 얘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요 세로축의 제목도, 보조 세로축의 제목도, 그리고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의 제목도, 그리고 세로축 이 값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보조 세로축의 우리 값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가로축에 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싹 다 이제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세로 막대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주눈금선이 없어진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범례도 있죠. 범례도 우리가 수정한 적은 없지만 이런 범례도 맞게 설정이 됐나 안 됐나 싹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 문제랑 차트 문제랑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